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첫 중국마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뭐 전 세계가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홍역. 네, 한 분이 이제 뭐 다들 안 믿기는 하는데 워낙 말이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꽤 많아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에 너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당하는. 네, 재미난 짤을 갖고 오셨어요. 아주 네. 뭐 그림 화가야 화가. 다음날 네. 주가 흐름은 트럼프가 결정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3월 그 전쟁 발발이 2월 28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에 반영된 건 3월 2일부터인데 그냥 참고로 3월 한 달간 아시아 각 증시 지수의 수익률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늘 내용은 주로 대외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다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서 산업 기업이랑 관련돼서 어떤 게 많이 언급되냐. 주로 AI 관련 IoT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태양광 설비 구입, 유비테크, 화웨이가 비상장사지만 또 화웨이 동향이 많은 관심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리장 총리가 어제까지 태양광 수력 원전 업체를 많이 시찰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4월 1일 수요일은 아시아 증시 전체에 올랐잖아요. 물론 그 상승폭은 다르지만 어제는 중국 본토 증시 1% 상승, 홍콩은 2%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요인은 비슷하고요. 그 어제부터 많이 언급된 산업 기업 동향을 보면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메모리나 반도체 하드웨어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든 상승이든 그 시장 원리에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그 하드웨어를 사는 또는 사용하는 고객사에게 결국은 전가되면 그 고객사들이, 특히 빅테크 업체들이 그 관련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 비율로. 그래서 뭐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량이 좀 줄어들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4월 2일인데 4월 18일부터 중국의 알리바바의 그 AI 관련 자회사가 알리클라우드, 그리고 바이두 밑에도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 그리고 텐센트 밑에 자회사 텐센트 클라우드, 이 세 개 회사가 앞에 알리클라우드랑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는 4월 18일부터 전체적으로 AI 그 제품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그리고 텐센트는 좀 일찍 시작했네. 3월 중순부터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인상폭이 어떻게 되냐면 알리클라우드는 화면에 거는 그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라는 자회사가 그 인상하는 공지입니다. 캡처. 알리클라우드는 그 알리바바 자회사 중에 반도체 자사칩, 그게 빙더그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빙더그를 사용한 그 하드웨어 제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뭐 종합 솔루션, 그게 가격 인상폭이 5%, 최소 5% 이상. 근데 이게 시리즈별로 가격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적게는 5%, 많게는 34%까지 가격 인상폭이 거기 달합니다. 그리고 바이두 그 스마트 클라우드란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AI 컴퓨팅 파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인상폭이 5%에서 30%. 그래서 대체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4월 18일부터 5%에서 30% AI 관련해서 서비스, 제품 가격 올린다. 그래서 그동안에 워낙 싸게 받았죠, 미국이나 이런 데부터. 사실은 적시적으로 그 하드웨어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전체적으로 증시가 상승한 그 요인 중에 국내 요인이고요. 그리고 요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제조업과 정보기술 관련 정책을 제정하는 기관이 공신부라고 했잖아요. 공신부에서 31일 저녁에 뭘 발표하냐면 2026에서 2028년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 산업 혁신 발전 행동 방안. 이게 중국의 정책 중에 무슨 행동 방안 옆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요런 표현으로 나오면 그 전에 5년에서 10년 동안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이제는 2026년 보통 행동 방안은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반으로 해서 2, 3년 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속도를 좀 올리자. 그게 요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IoT도 AI랑 관련이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관련된데 이번에는 2026년부터 28년까지 중국 전국 범위 내에 요 사물 인터넷 산업의 규모를 3.5조
yuan 그러면 원화로 한 740조 원 규모까지 요 IoT를 2028년까지 키우다.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반도체랑 관련돼요. 그리고 요 영문명은 그 LAP 그 랩레이스인데 요거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중국의 태양광 장비 관련 업체인데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작년 말도 그렇고 3월 20일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게 테슬라가 중국 태양광 장비 업체로부터 뭐 29억 달러에 해당되는 태양광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뭐 빠르면 가을쯤부터 납품하기 시작한다. 근데 요 종목이 어제 4월 1일 11%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5%대 급등 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까지는 다 회사 공시나 그런 게 아니라 기사로 전해졌잖아요. 근데 어제 4월 1일에 현지 스팟선 기사를 보면 이 그 종문명은 라플라스 이 회사가 테슬라로부터 태양광 장비 수주를 실제 받았다. 그 받은 금액이 원화로 한 2.1조 원 된다. 이게 오전에 스팟성으로 나와서 어제 주가가 11% 급등했는데 급등하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점심에 바로 이 회사가 공시를 냈어요.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명한다. 근데 이 스팟성 기사가 어떻게 흘러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작전꾼들이 있겠지. 네, 그래서 그런 걸 잡아넣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을 사는 건 오케이.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사가지고 갖다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 장비를 뭐타로 사? 공장도 없는데. 그 테슬라 그 태양광 패널 최종 제품이 아니라 그냥 설비를 많이 구입해 저번에 설비를 뭐 29억 달러 규모의 설비를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태양광 장비면은 태양광 그 뭐 패널이나 이걸 만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패널을 앞그림을 보면 그거 태양광 장비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는 있는데 내가 보니까 뭔가를 만드는 구조인데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래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뭐 태양광 패널 그런 거 사가지고 설치 근데 이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제조를 보면 이 발전 전체적인 이건 장비를 이것저것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뭐 몇 주 만에 이 회사 뭐 탐방했다. 이 회사랑 뭐 계약했다. 근데 지금까지 다 기사 추측성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 모양새를 보니까 패널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네. 그리고 요 그 랩레이스 이 회사 그 주요 제품 보니까 요게 주요 제품이지만 그 외에도 태양광 발전이랑 관련된 모든 그 범용 그 설비를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취업하면 그냥 다 이런 필요한 장비들 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체적인 발전소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좀 이상하지. 왜냐면 그 인건비 많은 데서 장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설치한다. 근데 3월 21일 로이터에서 나온 거는 뭐 가을까지 태양광 장비를 테슬라에 납품해야 한다. 그러면 한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뭔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예를 근데 들어 설치를 위한 장비 뭐 이런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기엔 또 비용이 너무 크고. 근데 확실히 발전 전력 문제가 확실히 문제. 그건 뭐 당연히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뭔가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3개월 지나야 지금이 4월이라서 뭐 빠르면 가을까지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그 1위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비테크가 2025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월 1일 어제 주가가 17% 급등했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한 4% 가까이 상승 출발인데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1.7% 상승폭이 좀 축소됐습니다. 좀 로봇 분해해 가지고 한번 보여줬던 회사가 얘네 아닌가요? 요것도 있고 유니트리도 있고. 그러면서 뭐 마진 높다고 발표했던 회사가 하나 있던데 유비테크인가 유비추리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비테크랑 유니트리. 근데 이 회사가 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만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유니트리는 실적 중에 그 사족 로봇이 비중도 크고 휴머노이드 로봇 비중도 크고 근데 요 유비테크는 매출 중에 41%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좀 경쟁사이긴 한데 좀 초점이 좀 달라. 그리고 유비테크는 물론 유니트리도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납품하지만 유비테크는 중국
내 전기차 공장, 가전 공장 이런 생산 라인에 많이 팔고 있어요. 유니추이는 다양하게 다 팔고 많이. 저는 유니추리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유니추이 그럴싸한데 이제 곧 상장될 거예요. 유비테크 휴머노이드만 만든다고? 아, 장사 안 될 건데. 아니요. 지금 그래서 그 2025년 연간 실적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합치면 19% 급등했고요. 네. 근데 연간 실적 간단히 보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영어로 된 게 이게 첫 줄이 그 매출액이고 바로 밑에 전년 전년 대비고 밑에 net profit이 순이익이고 밑에 YOY. 그러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늘었어요.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두 번째 줄 그거 보시면. 그다음에 지배주 순이익의 증가율을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근데 매년마다 그 적자폭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주요 매출 구성을 보면 41%가 키 160cm 이상의 풀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요게 41%를 차지해요. 네. 근데 요게 41%를 차지하는 요 매출이 전년 동기 22배로 늘었어요. 네. 근데 비중은 아직 41%. 그 외에 160cm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좀 아주 좀 심플한 로봇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31%. 그리고 그 외에 로봇 모양이 아니라 뭐 제초 로봇, 수영장용 로봇, 청소용 로봇 그런 거 사람 모양이 아닌 로봇. 그게 한 6.4% 차지하고 비체화지능 로봇 뭐 솔루션 서비스가 2.4%. 근데 이번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매출이 41%를 차지하는 160 이상의 그 비리모컨 리모컨 사용하지 않는 그냥 진정한 의미상의 휴머노 로봇이 요게 매출이 확실히 늦다. 그리고 요 부분 전체는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지만 요 41% 요것만 보면 2024년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2024년에는 28.7%는 이번에 37.7%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제 17% 급등하고 오늘은 한 1.7%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근데 유니추이가 지금 청약 한 달쯤 지나면 청약을 시작할 것 같은데 빠르면 5월 정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웨이가 또 매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에 연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비상장사지만 근데 항상 영문 버전, 중국어 버전 같이 발표하는데 요거를 보면 과거 5년간 왼쪽부터 매출액 그리고 밑에 빨간색이 5년 그 연평균 성장률, 복합 성장률, 중간 거가 그 영업이익 그리고 오른쪽이 현금 흐름인데요. 대체로 계속해서 늘고 있죠. 매출액은. 다음 그림을 보면 요거는 과거 5년이고 다음 그림은 과거 11년인데요. 미국이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화웨이 제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후에 여기 2019년 5월부터 제재했는데 그 당시 아직은 그 첨단 칩이 1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봐도 사실 매출액이 아주 그 작은 게 사실은 그 국산화 직전 근데 그 전에 사놓은 그 칩은 이미 점점 소진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금 2020년이 8,914억 위안. 다는 그 수준은 아직 회복 못했는데 최근에 올라오긴 했는데 내년에는 돌파할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분야가 좀 궁금하네. 어떤 분야로 갔는데 칩이 많으면은 지금 저기 대외 저기 뭐지 데이터 센터용 AI 관련 데이터 센터용은 조금 줄었다는 설이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좀 늘었다 그러고. 네, 그 지난달부터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수입칩, 국산칩 다 그리고 자사칩 섞어서 샀는데 지난달부터 점점 화웨이 국산칩을 좀 주문량을 늘리고 있다. 근데 이것도 회사에서 발표한 거 아니고 좀 기사에서 추측성으로 나온 거. 근데 화웨이가 통신 장비도 있고 단말기도 있고 AI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력 그쪽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는 재미있는 게 화웨이 매년 연간 보고서 그 표지가 있는데요. 다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이게 그 화웨이 장려잖아요.
네네. 매년마다 화웨이는 6개월마다 부회장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 회장식으로 해요. 근데 항상 연간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핵심이라고 써 있는데 2025년 4가지 핵심이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집중력을 견지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는 사업을 전략에서 현장으로의 전환을 강화하여 작은 승리를 많이 모아서 큰 승리로 이끈다. 여기서 전략은 뭐 국산화 그런 거, 현장은 점점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거. 그 셋째는 오픈 소스와 개방을 견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번영시킨다. 네 번째는 품질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그리고 요 서두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항상 화웨이 연간 보고서에는 중국의 옛날의 시, 뭐 명언 그런 걸 인용하는데 맨 밑에 써 있는 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승리는 저절로 우리에게로 걸어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오로지 노력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그림 그 두 줄로 쫙 알락달락한 표지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앞에 표지 그림이 미국 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표지가 거의 뭐 그림이 없고 거의 다 하얀색으로 딱히 어떤 컨셉이 없거든요. 근데 제재를 받고 나서 매년마다 표지가 사실은 그 당시 화웨이의 어떤 이 페이지 표정이나 어떤 마음가짐 그런 심리 상태 그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맨 오른쪽 밑에 거가 며칠 전에 발표한 2025년 연간 보고서 표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표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그 에베레스트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에베레스트 중국어로 주물랑마봉이라고 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그 주봉이잖아요. 에베레스트 그 북쪽 지역은 중국 국토에 속하고 그 서장 자치구 남쪽 지역은 네팔 국토에 속합니다. 근데 요게 표지가 하얀색이었던 게 2018년까지예요. 2019년부터 제재를 받고 이게 이 표지를 보면 그 당시 화웨이의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025년 연간 표지를 보면 이게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봉이고 또 그림에 보면 새들이 그 정상으로 날아가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쬐이고 있죠. 이게 지금 화웨이의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추운데? 아까 그 표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따뜻한 그 꽃밭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좋은데 이건 좀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2023년에는 그 서장자치구 그 도화가 핀 아름다운 그 관광지고 2024년에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그 유채화 같은 그런 관광지고 2025년에는 에베레스트가 그 해발이 8,848m잖아요. 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잘했다. 이게 좋은 의미예요. 네.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그 리장 총리가 국가주석이든 총리든 정기적으로 전국을 시찰하잖아. 이번에는 사천성, 스촨성을 시찰했는데 특히 사천성에서 태양광, 수력 발전, 원전 이런 업체 위주로 시찰을 했어요. 네. 전력 관련을 갔네. 네. 여기도 전력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구나. 아니요. 이 시점 아니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저기 그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 시찰한 거 아니고 사천성의 특징이 중국도 그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잖아요. 네. 중국의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사천성에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연가스 산업도 있고 수력, 풍력, 태양광, 원전 다 이 한 곳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찰할 때 강조한 거는 사천성이 그 재생에너지에서 특화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그리고 원전 기업도 있고 여기다가 수소 에너지도 하고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어떤 모범 지역 이런 역할을 계속 더 강화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요 시찰 시점이 중동 사태 터지고 나서 한 달 지난 시점. 근데 보통 이런 시찰은 사실 2-3개월 전에 거의 다 확정돼요. 네. 근데 이번에 사천성이 좋은 게 그 자연 환경이 천연가스 매장량도 많고 그리고
동서서산 프로젝트에서 사천성도 안쪽에서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증시각도기 TV 새로 구독하신 분들 중에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예전에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한번 복습할게요. 중국의 에너지 구조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80년, 90년, 2000년 그리고 맨 오른쪽에 세 개가 23년, 24년, 25년. 네. 가장 큰 변화는 석탄의 비중이 72%에서 2025년 기준 51%로 네. 줄어들고 반대로 비화석 연료 여기는 태양광, 수력, 풍력, 원전 다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 네. 이게 그 전에 5% 미만에서 작년 21.7%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은 21.7%인데 2035년까지 이 비중의 그 목표치가 30% 그리고 2050년까지 50% 그러면 2050년에 50%가 되면 석탄 비중이 50에서 20, 30으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이게 되겠죠. 중국 정부 목표치고 네. 근데 지금까지 과거 몇 년 동안 목표치랑 실제치를 비교하면 대체로 항상 좀 일찍 완성했어요. 그래서 신재생으로의 네. 전환이 더 빠르다. 네, 그리고 신재생을 늘린다고 해서 전통 에너지를 0으로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석유는 지금 대체로 18% 정도 유지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한 8%대. 네. 그리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드린 거는 중국은 석탄은 세계 매장 4위 국가이고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중에 반은 중국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석유는 국산이랑 수입 비중이 27대 73. 그리고 천연가스도 중국의 여러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는데 국산이랑 수입 비중이 6대 4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원유 수입이 다각화를 해왔는데 다음 그림부터 보시면 10년 격차로 이게 2000년의 중국의 원유 수입국 그 상위 10개입니다. 색깔로 좀 구분해 놨는데요. 진한 보라색 사우디 그때는 사우디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앙골라는 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주황색 러시아 그리고 여기 10년 후에 2010년의 그 톱10을 보시면 여전히 1번은 사우디 앙골라가 많이 올라왔죠. 그 러시아가 주황색 많이 올라왔어요. 그 외에는 뭐 중동 국가 위주로 또 10년이 지난 2020년을 보면 2020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사우디를 추월했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는 여전히 많고 앙골라는 예전보다 비중 줄었고 근데 그 형광색 초록색으로 된 거 브라질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또 5년이 지난 2025년을 보면 러시아는 더 비중이 올랐고 사우디는 여전히 2위 그리고 브라질이 더 많아졌죠. 비중이 더 올라왔고 그다음에 앙골라는 좀 줄었고 근데 좀 특이한 게 10위가 캐나다. 노란색이 캐나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해서 좀 원유 수입 다각화를 이렇게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 수입 그 톱10인데 러시아가 1번이고 호주, 그다음에 그 투르크메니스탄 그 브라운으로 된 게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회색으로 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동남아 그리고 카타르는 중동 그래서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나름 이렇게 분산시켰어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중동 사태 때문에 매일 트럼프가 뭘 하는지 이란이 뭘 하는지 근데 4월 한 달만 보면 4월 1일 어제부터 4월 1일부터 4일까지 캐나다 상무장관이 지금 방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그 캐나다 총리가 아주 오랜만에 중국 방문했잖아요. 그의 연장선이죠. 근데 이번에 그 방문 하고 있는 거는 재정부 장관입니다. 재정장관. 그래서 그때 1월 중순에 캐나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는 가장 그 성사된 딜이 캐나다가 원래는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할 때 관세 100%를 매겼는데 그걸 없앴고요. 그냥 기본 관세로 한 6% 정도. 그리고 그 대신 2025년 한 해는 중국산 전기차 4만 9천 대를 수입하겠다. 그 다음 해는 또 한 해 결정하고요. 그 대신 중국은 캐나다산 농산품 유채씨 농산품 수입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거는 재무장관인데 그러면 재무장관은 뭔가 유한화 또는 금융이랑 관련될 수 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캐나다 말고 호주의 경우에도 예전에 중국이랑 관련이 악화된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좀 개선됐고요. 근데 호주의 경우 2025년 4분기부터 호주가 중국에 철광석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작년 4분기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 중에 그
30%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 4분. 그러면 캐나다는 물론 며칠 후에 이게 그 협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재무장관이니까 뭔가 위안화랑 좀 관련될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중국에 수출하는 에너지가 석유가 있고 천연가스도 이제 재개될 거고 철광석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면 캐나다가 중국에 수출한 원유가 전년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전체 수입에서 아까 그 10위 2.8%. 그 천연가스는 작년 5월인가 6월에 캐나다 현지에서 새로 천연가스 그 생산 라인이 가동됐는데 그 중에 한 40%에서 50%를 올해 어떤 시점부터 중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일부를 뭐 연화 결제라든지 약간 금융이랑 관련된. 그리고 4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스페인 총리 방중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캐나다 스페인보다는 뭐 5월에서 6월까지 뭐 중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거는 아직 변수가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중러 정상회담은 매년마다 꼭 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근데 지금 중동 사태라는 중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원래 양국 간의 그런 딜이나 협상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뭔가 언급이 있겠죠. 저 작년에 우리나라 와서 네.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5월달에 하겠다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사태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좀 한 달 지나야지 중국 외교부에서 그 공지를 낼 거예요. 그리고 4월 2일 오늘 지수를 보면 상해종합지수 0.74% 하락, 심천 1.6% 하락, 창업 2.31% 하락, 과청 2.77% 하락. 한국 시각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지수 1.19% 하락, 항생테크지수 2.02% 하락.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체로 등락폭은 다르지만 아시아 전체적인 그 방향성은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근데 뭐 제가 보니까 막 그 서로 간에 뭐 막판 향해 가고는 있는 것 같아. 막판을 향해. 근데 오늘 뭐 뒤통수 맞은 거는 오늘 발언이 끝내는 발언이니까 했었는데 뭐 더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한마디 했잖아요. 필요하면 미국 석유 사라. 약간의 의도가 뭐 묻어난 듯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잖아. 뭐 알아서 관리해라. 네. 아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부터 그 전에도 이것저것 제재 많이 받았는데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도 20년, 21, 22 이상 5, 6년 동안 매년 그 R&D에 투자하는 비용, 연구개 개발 비용이 항상 평균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그게 21%. 그래서 이게 사실 국상화에 아주 그러니까 제재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R&D에 한 20%에서 21% 비중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다. 네. 끝으로 이게 그냥 이게 심리학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걸 갑자기 알았을 때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심각한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심리의 변화 그거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나온 이 그래프인데 처음에는 암을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부정 그다음에 왜 내가 암에 걸렸냐 너무 불공평 분노 그리고 나서는 우울 그리고 나서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조금씩 타협하면서 결국은 수용 이 그림을 보고 지금의 트럼프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부정부터 시작해서 분노도 했던 것 같고 우울도 있는 것 같고 타협까지 갈까 말까 지금 좀 애매한 것 같고 아직 확실히 수용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 그림 보면서 설득력 있습니다. 아주. 네네.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제 막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좀 중2병 같지 않아요? 중2병. 그래서 별별 이제 심리 분석을 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트럼프의 심리 분석. 네, 트럼프 2기 그 처음에 당선됐을 때 미국 현지의 여러 그 심리학 의사들이 그런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좀 심리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다. 네.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고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대응 못하고 다 맞출 수 없습니다. 타코는 상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아이고 개가 짖는다 이런 생각을 좀 그냥-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주말이나 잘 보내세요. 네, 네. 오늘 저녁 꽃이 많이 핍니다. 꽃 피는 이 멋진 봄날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